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이자 이 후보가 그동안 중도 보수 통합 행보보다는 이제 지지층 결집 쪽으로 남은 기간의 유세 전략을 바꾸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더군요.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서 봉화마을로 내려갔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만났습니다. 한 목소리로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요새 하는 짓을 보면 이게 도대체 제정신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없는 죄를 만들려고 저렇게 극렬하게 왜 난리를 칩니까? 문재인 대통령 기소해가지고 이제 서울로 수백 킬로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1박 2일로 재판받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서울에 재판받기 위해서 집어넣어야 됩니까? 그 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판 관련해서 어떤 당분 말씀을 주셨는지. 지금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정하는 정말로 중요한 국면이라는 말씀 해주셨고, 또 국민의 뜻이 제대로 존중되는 제대로 된 나라 꼭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큰 책임감을 가져달라,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아까 노무현 대통령이 외역 참배하실 때는 이거를 해주시기가 했는데 상대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정말로 잘못된 그런 움직임의 희생자 중에 한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십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결국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다시 되어버린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감회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 사회 특혜 채용 의혹으로 지금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 대변인님, 이재명 후보가 문 전 대통령을 아주 적극적으로 옹호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선거에서는 선수들이 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렇게 좀 낮은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우리 모두가 이재명 후보가 그 조기 대선 직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을 때는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 내란 선동죄로 고발까지 했던 이현주 의원을 바로 옆자리에 배석을 시켰다라는 점 모두가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 정도로 두 사람의 앙금이 깊다라는 것은 이런 한 장의 사진으로는 극복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자꾸 보수 진영 전체가 검찰과 결탁을 했다라느니 무슨 사법부까지 내란 세력으로 몰아서 과도한 프레임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정작 적폐청산을 1호 공약으로 내걸어서 공직사회까지 모조리 다 기소를 하는 그런 무자비한 행태를 보였던 것은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또한 그런 과도한 그 검찰 권력 행사에 직접 행사를 하진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그런 역작용으로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당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자기가 직접적으로 이런 혐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소를 당하고 실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을 넘어서 사법부까지 공격을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렇게 부적절한 야합을 하는 그런 뭔가 범죄 혐의에 대해서 기피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께서는 오히려 실망스러운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혀 시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저 그 김대남 전 행정관을 좀 검증 없이 영입했던 그런 중도보수 행보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그런 또 무리한 일정으로 더한 부작용만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예, 토론회 이후에 지지율이 좀 떨어지니까 지지층 결집, 소위 다시 좌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의 또 다른 결정적인 근거가요, 바로 기본소득, 기본사회 공약을 다시 꺼내들었다는 겁니다. 이어서 듣겠습니다. 판세가 조금 원래 예상했던 대로 격차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처음부터 네. 저희는 좁혀질 거라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기본 소득과 기본 서비스를 합친 것을 기본 사회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기본 소득보다는 기본 서비스가 강조되는 쪽으로 전 세계의 추세가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도 그런 각도에서 보고 있고, 모든 국민에게 품격 있는 삶을 제공하는 쪽으로 가는 정책 방향을 발전시켜 오고 있고요. 강구 대변인님. 네. 기본소득, 기본사회. 지금 선거 종반전에 이재명 후보가 다시 꺼내들고 있는데, 네. 이거 지금 10대 대선 공약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던 공약인데 네. 다시 꺼내든 것.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근데 제가 이제 정책위원회에 제가 우리 공약 모은 집을 좀 달라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서야 제가 받았거든요. 그만큼 정책위원회의 최종 공약이 완전히 팩스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근데 굳이 이제 대선 공약에 넣으나 안 넣으나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기본소득, 기본사회에 대해서 주장을 해왔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여기서 뭐 다시 강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거기에 넘어서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은 기본 서비스란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결국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면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 많은 강요들과 공무원들과 그다음에 당과 함께 상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재정을 확보하고 그 재정을 또 나눠서 효율적으로 분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이 기본 사회로 가야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이재명 후보가 나름대로의 정책적으로는 증명을 해왔던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 자치단체장일 때와 또 당대표일 때와 또 대통령일 때 주장하고 있는 이 기본사회는 클래스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보시면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토론회 때 지적했던 거 이재명 후보한테 어떻게가 빠졌다는 겁니다. 지금 기본소득 얘기를 하니까 이게 퍼주기다라고 비판받자 다시 이제 들으셨죠? 기본 서비스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기본 소득은 어떻게 줄 거고 그래서 기본 서비스, 기본 사회는 어떻게 만들 거냐 라는 물음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후보의 답은 빚내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참 한심한 얘기가 또 있는데 나라 빚이 천조 원이 넘었다는 둥 이런 소리 하면서 절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이런 무식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 때 경제가 죽으니까 다른 나라는 GDP 국가 총생산의 10%, 15% 심하게는 20% 가까이 빚을 지면서 국민들을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민들한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 때문에 그냥 돈 빌려만 줬어요. 자영업자고 민간이고 다 돈 빌리는 바람에 다 빚쟁이가 됐다고요. 가계부채, 민간부채가 확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죽고 있잖아요. 국가부채 48%로 낮추니까 기분 좋습니까? 저기 호남의 민주당 단체장들은 제가 자꾸 압박을 해가지고 지역화폐로 30만 원씩 50만 원씩 지급하는 곳이 많아요. 그렇게 한다고 나라 살림 거덜납니까?